자, 이번에 세 번째 보강대 작업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만들었던 보강대를 삭제하고 새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앞에서 적용했던 재질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재질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패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하고 그에 따라서 그 패드와 연관되어 있는 스케치까지 같이 삭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형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작업도 할 거냐면은 같은 방법인데, 자,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그저 기존에 있는 모서리를 복사시켜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캐드에서는 리브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의 보강대 작업인데 카티아에서 리브는 다른 기능입니다. 카티아에서 리브는 다른 캐드에서는 수입 기능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보강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열려있는 선, 오픈 프로파일 열려있는 선만 작업을 해서 이 선을 가지고 보강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패드 하게 되면은 패드 같은 경우는 닫혀 있는 스케치를 이렇게 작업해 줘야 되거든요. 패드는. 그런데 보강대, 지지대라든지 보강대 같은 경우는 열려 있는 프로파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 열려 있는 프로파일로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 지정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거냐면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H 방향을 반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지금은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열린 프로파일, 오픈 프로파일 가지고 선 하나만 대충 그립니다. 물론 대충 그렸기 때문에 제약 조건 가지고 정확한 위치와 크기로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순서 상관없는데 선 선택, 원 선택, 마우스 오른쪽 접점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도 모서리 선택하고 끝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일치.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와 이 끝점까지의 거리값만 사용자가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스케치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죠? 지금 제가 선 하나만 그렸는데 이 선 하나만 그린 이유는 보강대, 지지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 하나만 그렸고요. 그리고 보강대 작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삐져나간 선들은 굳이 자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다른 캐드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카티아는 이 선까지 자르지, 그죠? 트림, 자르지 않더라도 바로 보강대 작업이 실행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스케치를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 작업을 기준해 가지고 워크벤치 종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냥 선 하나만 딱 그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강대 기능은 어디 있냐면 이 아이콘인가요? 이 옆쪽에 있는 아이콘 옆에 솔리드 컴바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스티퍼너라고 그래서 보강대를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선택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바로 사용자가 그렸던 스케치에 대해서 어떻게 양쪽으로 두께 값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두께를, 자, 지금 두께는 전체 두께입니다. 전체 두께 10을 주시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가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부분은 형상 작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용자가 그렸던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자, 현재 화살표를 보시면, 자, 그죠? 양쪽 화살표는 지금 이 양쪽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화살표는 그 보강대에 대한 두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화살표가 바로 보강대가 만들어지는 그 채워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쪽으로 채워라 라고 그래서 속내부를 채우면서 보강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깊이 부분에 리버스를 눌러가지고 화살표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바깥쪽 부분은 현재 빈 공간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거든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보강대는
지금처럼 속내부를 채우는 기능하고 연장시키는 기능도 같이 연장시키면서 채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채우는 방향은 화살표 안쪽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때 두께값을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지지할 수 있는 보강대 형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앞쪽에 했던 알루미늄, 자, 재질이 적용된 상태에서 한번 무게 측정해 볼까요? 앞에 거랑 다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질은 들어가 있으니까 관성 측정을 클릭을 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트 바디, 전체 파트 바디를 클릭하시면 요거에 대한 전체 질량은 앞에 거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보강대 부분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작업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 형상에 대해서 작업을 또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면, 자,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도면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도면도 지금과 같은 하나의 브라켓 형상입니다. 자, 이 브라켓 형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 뭐 늘 작업했듯이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 그 사각형에 대해서 패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뒤에다가 또 사각형 그려가지고 이 사각형만큼만 다시 패드를 시키면서 뒤쪽에 있는 형상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할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여기서는 제가 먼저 기역자 요렇게 기역자 하나만 딱 그리겠습니다. 자, 기역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선이죠. 여기 보시는 이 선 하나만 딱 그린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만 제가 패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이 선 자체는 열려있는 오픈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작업하면은 솔리드 모델링이 아닌 서피스 곡면 모델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케치에 대해서 스케치에 대해서 그 패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두께까지 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두께와 길이를 같이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옵션 쓸 겁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기역자 선을 사용자가 두께를 입력하면서 그 두께에 대해서 깊이 값을 가지는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카티아를 실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작업은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자, 작업할 파일에 대한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스케치는 지금 여기 저는 XY 평면이 아닌, 자, 이 평면 선택할까요? YZ 평면. 그래서 작업할 평면은 YZ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HX 방향, VY 방향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 가지고 연속되는 선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0,0 선부터 대략적인 수평선 하나를 그렸고 대략적인 수직선 하나를 그리고 그리고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을 한번 완성했고요. 자, 이 선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를 주면서 그 크기와 위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 왼쪽 끝점부터 선의 오른쪽 끝점까지 전체 길이값, 자, 전체 길이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의 위쪽 선부터 점까지의 수직 치수도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얼마에 세로 얼마짜리 치수를 입력했거든요. 자, 도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가로가 126이고 세로가 50짜리 선을 그린 다음에,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께, 이 형상의 두께는 20이 되고 전체 폭은 76이 되거든요. 이제 이 값을 같이 패드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다 됐으니까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작업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패드, 자, 패드라는 기능을 실행하는데 아마 패드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형상은 바로 열려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hickness라는 두께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프로파일이니까 사용자는 두께 옵션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거니까는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면은 지금처럼 창이 떴고요. 이때 자, 첫 번째 사용자는 두께. 자, 이제 thickness라는 이 선에 대해서 그죠? 방금 보신 것처럼 방금 작업한 선이었죠. 자, 방금 작업한 선에 대해서 지금 화살표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다시 볼까요? 자, 사용자가 그린 선이 이 선이 위에 선입니다. 그죠? 사용자가 그린 선이 위에 선인데 이 선을 기준해 가지고 사용자는 먼저 두께를 줄 겁니다. 두께를 주는 옵션이 바로 thickness. 자, thickness의 체크를 딱 하게 되면은 자, 이 형상에 대해서 두께를 얼만큼 줄 거냐? thickness 1번에 대한 두께 값은 20입니다. 그래서 20을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두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자, 이제 전체 길이입니까? 이 형상의 전체 높이 값이죠. 높이 값을 입력을 하시고 자, 높이 값 입력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우리는 처음에 그렸던 기역자 형상 가지고 두께와 폭을 동시에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리버스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게 되죠. 요거는 그냥 선택 사항이니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체크했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가지고 첫 번째 기역자 모양의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작업할 거냐면 예, 자, 두 번째 부분은 그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보게 되면은 반지름 25라는 엣지 필렛 라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라운드 두 군데 라운드죠, 그죠? 두 군데 라운드에 필렛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필렛, 자, 엣지 필렛이라는 부분을 실행해서 이때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반지름 값 입력하시고 사용자가 이렇게 두 군데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하면은 그 부분만큼 둥글게 깎이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둥글게 형상을 잘랐습니다. 다음은 윗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슬롯 모양입니까? 연장된 홀 모양처럼 슬롯 모양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반지름 12짜리 슬롯 모양을 높이 3만큼만 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롯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또 다른 스케치를 진행할 겁니다. 해서 위치 지정 스케치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거냐면은 형상 윗면을 클릭하시고 형상 윗면 클릭하신 다음에 HX 방향, VY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 먼저 수업 할까요? 자, 수업을 하게 되면은 H와 V에 대한 위치가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리버스 V를 하게 되면은 HX 방향, VY 방향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케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 방향이 설정되었고 이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자는 슬롯 형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슬롯 형상 그리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사각형입니까? 사각형 옆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장된 홀이라는 스케치를 한 번에 작업할 수 있고요. 연장된 홀에서 첫 번째 점을 대충 클릭하고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두 번째 점을 대충 클릭하고 그리고 폭, 자, 그 반지름 값을 가지는 지점을 클릭을 해서 지금과 같은 슬롯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제약 조건 기능 줘볼까요? 제약 조건에서 안쪽에 보게 되면 이미 치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연장된 홀 같은 경우는 안쪽에 반지름 치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반지름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위치는 바깥쪽에 있는 원통 모서리와 방금 그렸던 이 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등심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 모서리 선택하고
홀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등심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 다음에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스케치에 대해서 패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패드 자는데 자, 얼마만큼 올라가냐면은 지금은 높이가 3인가요? 3만큼만 올라가라 미리 보기,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방금 작업한 연장된 홀이죠. 연장된 홀 모양을 지금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장된 홀 안쪽에 반지름 6짜리 또 홀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안쪽 홀은 아래쪽으로 다 잘려져 나가는, 아래쪽으로 그죠, 절단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연장된 홀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스케치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케치가 작업될 윗면을 선택합니다. 자, HV 방향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스왑이라 그래서 H와 V에 대한 위치를 먼저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H 값만 리버스 하겠습니다. H 리버스 클릭하시면은 스케치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확인을 클릭해서 스케치 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은 바깥쪽에 그려진 그림이 안쪽 그림하고 그림은 똑같은데 치수만 다르거든요. 이때 우리는 그죠,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오프셋 기능을 썼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옵셋 기능을 써서 안쪽으로 형상을 줄이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기능이 어디냐면 여기 미러인가요? 미러 옆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오프셋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먼저 사용자는 위에 있는 면, 자, 위에 있는 면을 클릭합니다. 자, 위의 면이 뭐냐면 사용자가 윗면을 마우스로 가까이 가져가면은 그 테두리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미리 보기로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윗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바깥쪽인가요? 바깥쪽이 아닌 안쪽 방향으로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한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요 사용자는 화살표인가요? 이 치수. 자,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요거에 대한 사이값만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값이 얼마인가요? 지금은 앞쪽에 마이너스 값이 붙었으니까 동일하게 마이너스 방향성 지정하시고 6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안쪽으로 6만큼 옵셋 값이 떨어지는 스케치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됐다 그러면 자, 더 이상 작업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를 가지고 잘라낼 거니까 포켓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때 깊이는 포켓에 관련되는 깊이는 전체를 다 자를 거니까 타입에서 up to last, 자, 끝까지 last라는 기능을 가지고 끝까지 잘라라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를 누르면 형상을 아래쪽으로 전체 다 잘라내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요. 자, 다음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측면을 볼까요? 자, 측면에 보면은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가 이렇게 또 다른 슬롯과 비슷한 모양인데 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슬롯과 비슷한 모양을 45도 각이 만들어진 평면에다가 작업을 하고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또 패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실행돼야 될 게 45도 각을 가지는 평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생성합니다. 평면을 생성하는데 어떤 평면을 생성할 거냐면 우리는 각도, 자, 평면에 대한 각도라는 평면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평면 각도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회전축은 위쪽에 있는 모서리입니다. 클릭. 두 번째 레퍼런스 기준면은 윗면입니다. 클릭. 이때 각도가 몇 도냐면은 45도입니다. 해서 미리 보기 하면은 45도만큼 기울어진 평면을 만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기울어진 평면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제 이 평면에다가 또 위치 지정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기 위한 평면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HX 방향, VY 방향, 지금은 H만 리버스해서 스케치 방향 잡으신 다음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은 슬롯 모양이니까 자, 간략하게 슬롯 모양, 우리 또 다른 모양으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 하나 대충 그리고요.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는 전체가 76이니까 76의 절반 거리 값을 주고요.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리고 전체 원에 대한 반지름이 20이니까 지름 44를 주면서 위쪽에 원 하나를 대충 그렸고 이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직선 그릴까요? 그래서 여기에 수직선, 여기에 수평선, 여기에 수직선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제약 조건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들 일치라든지 접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른쪽 버튼 접점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접점이고, 자, 아래쪽은 여기 모서리와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가 되나요?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자, 즉시 자르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지금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자,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를 기준해서 이제 우리는 패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볼까요? 자, 패드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보니까는 패드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 리버스 반대로 돌렸고요. 이때 거리 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값을 어느 정도 입력을 하고 미리 보기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채워지지 않고 한쪽은 삐져나가죠. 이렇게 사용자는 정확한 거리에 대한 값을 모를 때는 지금은 디멘전이라는 부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 다시 값을 좀 줄여 놓겠습니다. 값을 좀 줄여 놓고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자, 볼까요? 이제 치수에 대한 값을 주는 게 아니고 보면은 up to next. 자, next라는 부분은 예, 그 다음 면까지죠. 화살표가 진행되면서 다음 만나는 면까지만 패드해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next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이번에는 예, last. 자, last 하게 되면 끝까지입니까? last라고 해서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하면은 이 형상이 패드되면서 형상 끝까지 패드되어라.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아래쪽에 있는 기역자 형상이 끝이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last를 하셔도 모양 결과는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옵투 플랜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옵투 플랜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옵투 플랜 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평면을 선택하시면 그 평면까지만 패드 작업이 진행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죠? 넥스트, 라스트, 플랜 어떤 걸 쓰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끝냈고요. 추가적으로 안쪽에 구멍부터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지정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제약 조건에서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원과 이 원은 마우스 오른쪽 등심해 가지고 위치 잡은 다음에 자, 워크벤치 종료. 이 부분은 포켓으로 사용자가 라스트가 아닌 깊이 주겠습니다. 얼마만큼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만큼만 형상을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다음은 아래쪽 부분입니까? 아래쪽 부분에는 필렛,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엣지 필렛입니다. 자, 여기 모서리랑 이 모서리에 자, 필렛 값을 반지름 값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자, 필렛 값이 적용되었고요. 이제 윗부분에 동일하게 구멍 두 개입니까? 이렇게 예, 지름 14만큼 구멍 작업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 측면 선택하시고 확인. 자, 측면 부분에 이번에는 사각형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모서리는 일치되어라.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도 오른쪽 버튼 일치되고요. 추가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하고, 아이고 잘못 넣었나요? 예, 얘네들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하고요. 전체 폭에 대한 값도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폭이 76인데 중간에 20이 빠졌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28이 되나요? 이렇게 28 치수로 위치 잡은 다음에 그죠? 요거를 헤드 기능 해가지고 제가 그 원 그린다 그랬는데 먼저 사각형 먼저 그렸네요. 사각형에 대한 두께는 6입니다. 그래서 두께 6을 입력하고 미리 보기 OK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원 그리면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릴 때는 뭐 여기 면이든 이 면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측면에다가 사용자는 원 그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들에 대해서 자, 선택한 두 부분은 동심되어라. 선택한 두 부분도 동심이 되고요. 선택한 이 원에 대한 지름을 입력합니다. 또 선택한 이 원에 대한 지름값도 입력을 합니다. 자,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요 놈을 이번엔 잘라낼 거니까 자, 스케치는 측면에 있더라도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포켓 기능 써가지고 화살표 방향 쪽으로 사용자는 끝까지 up to last 해가지고 자, last죠. 끝까지 잘라라 해서 미리 보기 확인 누르면 이 구멍 부분까지 작업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두 번째 모델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